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주주님들 오늘 내용 시작 전에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제 기사 하나 올라왔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텍사스에 스팀 터빈 4기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소식에 묻혀서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 이걸 먼저 챙겨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제 뜬 스팀 터빈 수주 뉴스.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의미인지. 둘째, 어제 코스피 4% 폭등하는 날 두산에너빌리티는 왜 조용했는지, 이게 무너지는 신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오늘 차트와 수급 짚어드릴게요.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수주 계속 탄탄한 저희 두에빌 상한가 가자는 의미로 댓글에 두산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세요. 주주님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본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제 세계일보에 기사가 하나 떴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기업과 370메가와트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각각 4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에요. 2029년까지 미국 텍사스 지역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스팀터빈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가스터빈으로 전기를 만들고 나면 뜨거운 폐열이 남습니다. 그 버려지는 열을 한 번 더 사용해서 추가 전력을 만드는 설비가 바로 스팀터빈이에요. 에너지를 2번 쓰는 고효율 구조고요. 이걸 복합발전이라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대용량 전력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곳에 딱 맞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번 수주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지난 3월에 북미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죠. 그게 두산에너빌리티 최초의 북미 스팀터빈 수주였거든요. 그런데 2달도 안 돼서 추가 계약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한번 납품받은 고객이 성능을 확인하고 다시 사러 온 거잖아요.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인 겁니다. 북미 시장에서 두산 터빈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도 있죠. 가스터빈 한 대 옆에는 반드시 스팀 터빈이 따라 붙습니다. 복합발전의 기본 구성이거든요. 두에빌이 미국 빅테크에 가스터빈 12기를 이미 수주해뒀죠. 그 12기 옆에 스팀터빈 붙을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스터빈 수주가 늘어날수록 스팀터빈 수주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수주가 단순히 따냈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스팀터빈 미국 텍사스 4기 추가 수주, 3월 첫 수주 2달 만에 재주문, 북미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증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주주님들.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사실 진짜 핵심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4% 폭등하는 날 왜 두산에너빌리티는 조용했는지, 그 이유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부터 짚겠습니다. 어젯밤 주인공은 마이크론이었어요. 하루 만에 19.3% 폭등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UBS가 목표 주가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3배 가까이 올려버린 게 시작이었죠. 이게 우리 시장으로 그대로 날아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폭등, 코스피 4%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요. 어제 코스피 상승 종목 97개, 하락 종목 802개입니다. 지수는 4% 올랐는데 10종목 중 8종목이 내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절반을 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폭등하면 지수는 뛰어오르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30명이 있는 반에서 2명이 100점 맞으면 반 평균은 올라가는데 나머지 28명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요. 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28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신호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AI 반도체 쏠림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마이크론 19% 폭등이 그 상징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어떤 섹터든 이렇게 극단적으로 쏠리는 구간은 반드시 숨 고르기 구간이 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쌓이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자금이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시장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곳이 어디냐? 독자적인 수주 재료를 갖추고 조용히 기다리던 종목들이에요. 오늘 텍사스 스팀터빈 수주처럼 뉴스가 조용히 쌓이고 있는 종목들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AI, 반도체다. 두에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섹터 흐름상 당연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야 한다가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왜 끝이 날 거라 단정을 짓냐? 역사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2000년 닷컴 버블 때 코스닥이 3000을 넘어갔었죠. IT, 인터넷 기업이면 뭐든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거품이 꺼지면서 코스닥이 300대까지 내려갔어요.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마이크론 급등은 실적이 뒷받침된 거고 AI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실제해요. 닷컴 버블처럼 허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똑같죠. 쏠림이 극단까지 가면 숨 고르기가 무조건 옵니다. 월가에선 이미 기술 버블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19% 오른 날 다우존스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AI 반도체는 폭발하는데
전통 소비주, 에너지주는 빠지고 있어요.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쏠릴 때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이 생깁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순간을 잡는다는 거예요. 주주님들,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원전 섹터로 자금이 돌아오는 타이밍, 이게 포털뉴스 검색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결국 큰 자금은 외국인한테서 나오죠. 그 외국인이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는 미국 증시 흐름을 봐야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 시장이 결정되는 건 우리 시간으로 새벽입니다. 출근 준비하시는 아침이 아니라 주무시는 새벽에 이미 방향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걸 본업하시면서 가정 챙기시면서 새벽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능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매일 새벽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원전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 두해빌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었는지, 이걸 두세 줄로 정리해서 장 시작 전에 무료 문자 알람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36-7846 제 휴대폰으로 두산 딱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돼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보내주세요. 솔직히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때 못 드릴 수가 있어서요.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반도체의 쏠림이 나오는 장에서도 전혀 다른 섹터에서 30% 넘게 오르는 종목은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 두해빌 장기로 가져가시면서 이런 단기 기회도 같이 챙기셔야 긴 보유기간을 버티는 힘이 생기겠죠. 지금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전 에너지 섹터 말고 외국인 수급이 조용하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직접 종목 이름 말씀드렸다가 저를 사칭한 불법 리딩업자들이 그 정보를 돈 받고 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이름을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신 두해빌 주주님들께만 힌트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초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 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109,900원, 2.4% 하락하고 마감했는데요. 52주 신고가 139,200원 대비 약 21% 내려온 자리입니다. 올해 2월 저점 78,900원에서 올라온 장기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먼저 봐야 할 게 바로 거래량인데요. 어제 거래량 약 740만 주죠. 반도체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날 치고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진짜 무너질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패닉셀이 터져야 했죠. 어제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이평선 보시면요. 단기 5일선, 21선에는 눌리고 있지만 61선, 121선은 훨씬 아래에서 받치고 있어요. 큰 추세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개인과 모건스탠리가 100만 주 가까이 순매수 받쳐줬어요. 23만 주 순매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어드릴게요. 비율을 보셔야 돼요. 순매수 100만 주 대비 순매도가 23만 주입니다. 사는 양이 파는 양보다 5배 넘게 많아진 거죠. 지난주랑 비교해서 보시면요. 지난주 5일 동안 외인이 무려 233만 주를 팔아나갔죠.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46만 주씩 매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매도가 얼마나 나왔냐? 22만 주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46만 주 대비 오늘은 22만 주.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팔고 나가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핵심 세 줄로 정리할게요. 첫째, 듀산에너빌리티가 미국 텍사스 스팀 터빈 4기를 추가 수주했습니다. 3월 첫 수주 2달 만에 재주문이고 북미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어제 코스피 급등 4% 중에 상승 종목 97개, 하락은 802개, 반도체 쏠림 속 소외는 무너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극단적 쏠림 다음에는 반드시 숨 고르기가 나옵니다. 셋째, 체코 EPC 본계약, 데미 2호 원전, 베트남 닌투원까지 이 트리거들이 아직 하나도 안 터졌어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트리거 터지는 그날 오 선생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시간 조금 더 내셔서 뒤에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주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